한동안 안녕하셨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골목 맛집 같은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하는 새해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게스트는요. 사실 20년도 10월달 무려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3개월이 묵혀진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정말 빠르신 이런 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를 붙여보고 싶어요. 13학번 커뮤니케이션 학부 편입생 송나엘 학우님이십니다. 나엘 학우님께서는 2학년 1학기를 마치시고 뮤지컬 배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 지내시면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가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팟캐스트에서는 편입생을 오고 간 학생들 또한 한동인의 범주로 담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동인은 영원한 한동인이니까요. 네, 현재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8.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많은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어쩌다가 보니 정해놓고 가는 길도 정말 멋지지만 실제 부딪히면서 알게 되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이 말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필요한 말이지 아닐까 싶어요. 그 송나엘 학우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된 13학번 언정 송나엘입니다. 네, 저 취미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취미? 요새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코로나 덕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게 취미로 카운트가 되나? 그럼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13학번 언론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졸업을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편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서울을 올라오면서 제가 편입을 2번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냥 두 번째 걸로 할게요. 두 번째 걸로 얘기할게요. 저는 2학년 마치고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서울사이버대로 편입을 했어요. 2년 반 정도면은 사실 짧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한동대학교에 마음 붙이고 뭔가 적응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편입을 또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편입을 할 생각이 딱히 있었던 거는 아닌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한동대학교 제적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놨죠. 옮기고 이제 아무래도 졸업장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편입을 해놓고 수업을 지금 몇 학기 들었지? 한 2학기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 계기, 편입, 그만둔 거의 계기를 더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약간, 그죠? 어, 한동대학교를 가가지고 공연 영상을 하면서 연기가 되게 하고 싶어져가지고, 특별히 뮤지컬이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레슨 받으면서 수업도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동대학교에서 뭔가 조금 내 성에 차지 않는 약간 더 배우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찾아서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제 편입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돼서 나엘님께서 학부 시절 한동대학에서 다 채우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 시절, 20대 초중반 시절을 돌아보셨을 때 두 가지 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두 가지를 뽑으신다면은 어떤 거고 그 이유는?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2년 반 동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짧지만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자면
사람이랑 하나는 열정? 그런 거였어요. 한동대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조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자기 주장 되게 강한 사람, 아픈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말 다양하게 만나고 어쩌면은 되게 순진하기도 했었고 바보 같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을 조금 키우기 시작한 시간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한동대학교에서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한동대였고 두 번째 그 키워드 열정에 있어서는 한동대학교에서 동아리랑 학부 공연들을 하면서 진짜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무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무대였고 그리고 진짜 사실 많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엄청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진짜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밤도 많이 새고 그래서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엘님께서 해보신 도전이나 뭐 아주 사소한 음, 도전이나 아주 거창한 도전에 대해서 음, 자유롭게 소개해 음. 주시고 자랑해 주신다며 자유롭게 마음껏. 자랑. 네. 되게 한 가지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질문들의 대답을 다 써놓긴 했는데 한 가지 약간 대본 밖으로 나가자면 1학년 때 K-팝 스타 시즌 3를 나갔어요. 솔직히 겁나 흑역사인데 엄청 흑역사인데 나갔다는 거 자체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했던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고 나름 본선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통편집 됐더라고요. 바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좋았고 이제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죠? 시즌 3면? 시즌 3가 유희열, 박진영, 이제 YG 이렇게 있었을 텐데 네, 부끄럽지만 그때 가서 제가 자작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막 높이 올라가겠다 이게 목표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만든 무언가를 뭐 좋아해도 좋고 싫어해도 좋으니까 이런 무대에서 한번 불러봐야지 이런 패기로 사실 진짜 별거 아니고 막 진짜 별거 아닌 노랜데 올라가가지고 부르고 까이고 내려왔어요. 근데 뿌듯했어요. 그런 스스로의 패기만 봤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유럽 헝가리 쪽으로 신청을 했었다가 그때 약간 이제 한동대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공연 쪽으로 수업이 많이 안 열리기도 했었고 해서 유럽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얼마까지가 인정이 되나 최대한 외부에서 채워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외부 학점 인정되는 게 최대 9학점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럴 거면 나는 이 돈을 쓰고 왜 학기를 다니는 것인가 해서 완전 출국 일주일 전에 죄송한데 저는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학비를 들고 날랐죠. 똑같은 장소로. 유럽으로 가가지고 원래 헝가리에 이제 자취방을 잡아놨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유럽 나라들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먹을 것도 먹어보고 친구가 그때 프라하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내고 그때 당시에 영어로 온라인 가르치는 일이 다행히 있어서 돈을 계속 벌면서 여행을 했고요. 그 돈을 다 벌어서 런던에 가서 뮤지컬 보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때 초반에 제일 잘한 짓 중에 어, 하나. 되게 그 교환학생을 갈 계획이었는데 자체로 취소를 했지만 장소는 동일하게 다른 자체 프로그램을 혼자 만드신. 자율학습. 되게 음, 나엘님 또
사전 질문에 없던 건데 음. 뭔가 나 1학년 때부터 케이팝 흑역사라고 하셨지만 이제 케이팝에서 이제 본선까지 나가시기도 하고 또 교환학생을 이제 자체 취소를 하고 거기서 돈을 음. 벌면서 유럽에서 생활하기까지 이런 저런 도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음. 그런 도전을 많이 하고 뭔가 되게 무섭고 음. 쫄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뭔가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나엘님의 성향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좋은 질문이네요.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크면서 외국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랍 국가에 있기도 했었고 항상 집에 있었어서 음, 뭔가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나 스스로 성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와서. 그리고 특히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이건 우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되게 20대 초중반에 많이 우울하기도 했어서 저는 왠지 빨리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해서 원래 약간 내일 죽는 사람들 뭔가 시한부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고 잃을 게 없는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를 즐기라는 말도 너네 젊을 때, 그때 제일 좋을 때다, 즐겨라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항상 다들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다들 후회를 하고 살았다는 건데 20대 초반의 모토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였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정말 즐겁게. 즐겁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던. 음. 살짝 욜로랑 좀 비슷한데 조금 또 오, 좀 다른 느낌의. 좀 책임감 있는 예, 욜로였어요. 근데 책임감. 뭔가 내일 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욜로 음, 하자라는 그런 어, 느낌이었어요. 지금 모토도 이것도 사전 질문에 없었는데, 음. 지금의 모토는 음. 그러면, 나엘님이 실례지만 지금 20대 후반이신 거죠? 28. 이제 28. 20대 20대 후반이신데, 후반이죠. 지금 20대 후반의 나엘님의 인생의 모토는 어떤 거예요? 인생의 모토는 사실 아까 한동대학교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나 스스로를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자. 그게 모토라고 방금 정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PD를 도 병행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개인 사업으로 하시면서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 나일님은 이 사업을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게 되셨고 어, 뭐 PD라면 PD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송국 PD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소규모 제가 1인 콘텐츠 쪽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유튜브 쪽으로도 하고 그런 큰 광고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소규모 회사들 뭐 1인 크리에이터들 이제 영상 출연 필요한 사람들은 출연해주고 촬영 필요한 데는 가서 촬영해주고 편집 필요한 데는 편집해주고 있는 그런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답변들이 어쩌다 보니라고가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게, 제가 디즈니 영어를 가르치러 찾아갔던 어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 유튜브라는 그런 이력을 보고
혹시 그러면은 출연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기회주의자니까 기생충 보셨으면 약간 기생충처럼 혹시 촬영팀이 정해져 있나요? 편집팀이 있나요? 했는데 아직 없다고 그러셔서 이제 주변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 그거 말을 하면서 뿌린 거죠. 그 순간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사람들 있는데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로고 디자인도 혹시 필요하신지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저희 모인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 뭐 연극 이런 쪽으로 예술인들이죠. 근데 아무래도 생계도 중요하니까 편의점 알바나 뭐 이런 알바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워라밸이 보장되고 좀 시급이 높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을 팍 하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을 선호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자리를 더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진짜 뭔가 딱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길을 가다 보면은 또 길이 보이는 게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해놓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길을 정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찾다가 찾게 된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정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거를 알게 돼서 그렇게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것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 뿐. 채널 이제 나엘송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제가 채널을 또 못 찾았는데 부부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지 아는데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나엘송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제 모로코에서 살다 오셔서 맞아요. 여러 가지 문화를 소개해주고 또 뭐 아랍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시고 한국어로도 하시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시다면은. 유튜브도 제가 예전에 스노우라고 그 뭐지 필터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크리에이터 모집이라는 그런 게 떠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그냥 라이브 앱인 거예요.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사람들 들어와서 약간 BJ처럼. 근데 심심하니까 저는 그걸 켜놓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랑 그걸 좋아했는데 거기에 외국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고 다들 유튜브를 하냐고 그냥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콘텐츠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는데 점점 이제 외국 분들이 내가 자기 나라 말로 인사 한마디만 해줘도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게 한류의 힘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동시에 옆에서 그걸 계속 지켜보던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이 계속 막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넌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어쩌다가. 이것도 뭔가 딱 내가 이 모로코 청중들과 이거를 딱 잡겠다 해서 기획된 거는 아니고 뭔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획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리액션을 보면서 지금 한류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뭔가 니즈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생각보다.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뭐 아랍권 이런 데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거죠. 그건 되게 체계적이게 했어요. 왜냐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딱 두 군데 했는데 이제 한류 팬들 모아놓은 페이지에 한번 딱 홍보하고 엄마 아빠한테 홍보 한번 하고 그러고 났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입소문 타가지고 그게 커진 거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시면서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두 다 24시간 주어져서
그걸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 나혜님의 하루 일과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아무래도 자유롭다가 보니까 가끔씩은 페인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후배들이 들으니까 뭐 제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철저하게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은 늦잠을 자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일이 있을 때는 그 데드라인까지 꼭 맞춰가지고 끝내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밤에 언제까지 편집을 했냐 아니면 오전에 촬영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 다르고 제가 원래도 선천적으로 좀 올빼미 체질이라 가지고 밤에 늦게 자는 게 있는데 주중 일정은 진짜 다르고 고정된 게 뭐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25개에서 30개 영상을 의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전문 MC 수료를 하려고 지금 계속 수강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려고 그거 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 그게 고정적이고 MC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 자격증을 따서 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거나 그냥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과정을 배우는 건지도. 이것도 약간 어쩌다였는데 제가 어쩌다가 국제교회에서 동시 통역을 했었어요. 뭐 무대 통역도 하고 근데 뭐 전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뭐 이제 통역 말고 국제 행사 MC 하세요 이런 광고가 뜬 거예요. 제가 또 팔랑귀라 가지고 그게 뭐지 하면 또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 같은 거를 영어로 사회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이제 입문 기초 뭐 발성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타입 행사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뭐 국제 행사도 있겠고 또 팬사인회, 카쇼 뭐 이런 진행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약간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 보고 사실 이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다 하나의 테마로 연결되는 게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하거나 이런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 오시는 분들께 모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도 많으시고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 꿈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주 거창해도 되고 정말 아주 사소해도 돼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은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듣는 여러분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는 정말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사업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예술적인 거를 생계 유지를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실 뭐 페이를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글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기, 뮤지컬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신앙적으로도 고민하고 뭐 콘텐츠적으로도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좀 탄탄하게 생겼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 서고 말하는 거, 뭔가 전달하는 거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약간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나누자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고민되실 텐데,
사실 무슨 일을 하는가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인데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고 그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말하는 거. 그게 전체 정리를 하자면은 테마예요. 결국에 그게 하나가 돼서 큰 그림이 생기기를 바라고 엄청 약간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을 뜬금없는 데다 맞추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큰 그림이 되겠죠. 또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한동대학교에서는 많이들 듣잖아요. 뭐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을 Why not change the world 해가지고 많은 아젠다처럼 참 많이 듣는 말인데 나엘님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한 말처럼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는 사람과 관계인 것 같거든요. 한동대학교에서 저희 뭐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 혼자 배우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나까지 바뀌는 거고 내 인생을 뭐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배운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비교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둘 다 있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나에게 말을 건다면 지금의 나엘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 하나가 20대 초반 중반까지였는데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싫다라는 게 얼굴에 티가 다 나기는 하는데 싫다고 거절을 잘 못하기도 했었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생각해도 신앙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인격적으로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랬을 때 좀 목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했다면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다르고 음, 또 한동의 후배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은 말들이 다 다른데 나엘님께서 지금 졸업을 해서 나와 있는 한동의 후배들도 되고 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인생은 개인전이다. 근데 인생은 개인전인데 뭐 게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유를 개인전인데 부스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스터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부스터이신데 개인전이라고 또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목표가 아니라 그게 게임의 목표가 아니라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그냥 서로 옆에 다른 사람들도 이 게임을 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위안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책임들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특히 감정적으로 너무 막 실어주고 왜 나를 이해 못해 이거에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너무 의존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인간이 스스로가 책임이 안 져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옆 사람들도 정말 그 사람들 목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야 되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결국 인생은 개인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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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하지만 이게 개인전이라고 하는 게 경주가 아니라 그냥 일단 자기 자신의 개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개인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그 선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누구한테 의존했다가 또 저를 막 미친 듯이 막 진짜 그 감정이나 막 이런 에너지를 빨아먹는 친구들도 있었고, 왜냐면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선을 유지하면서 같이 옆에 손잡고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건강한 그런 거리가 유지되지 않나. 어른이 되는 거죠. 마무리 멘트 쳐야 되나요? 해주세요.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계획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인생도 멋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흐르는 대로 또 살아간 저의 인생을 나눠보았는데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즐겁게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게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